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자들 맞수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토론이 예정된 가운데 어제 있었던 맞수 토론 주요 장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설전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것도 모든 뿌리, 책임과 시작이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겁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좋았죠. 사적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대표와 대통령이라는 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보수를 살리는 길이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고 파면이 되고 또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첫 번째 책임을 만약에 물으라면 저는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책임이 제일 크지 않느냐. 저는 제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러 나섰을 때 함께 나서주지 않았던 많은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저는 후보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김문수 후보 유독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의 그 아름다웠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지금만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이래 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배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제일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서로 간에 인간적인 연을 이어오고 했는데 공적인 선택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우선할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드렸고 또 당에 또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김 후보님, 저는 공직을 개인의 하사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님처럼 대통령과 그렇게 긴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관계였다면 저는 대통령의 국정을 훨씬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든 어떻게 하든 했고 계엄도 저는 반드시 막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어떻게 막죠? 아니 그러니까 왜 모르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왜 그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하는데 당대표가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지는 몇 년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네,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받은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전과에 대해서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제1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이렇게 많은 받는 사람인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아주 명성을 날리는 검사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지 이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법무부 장관이 바로 저였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김문수 후보 하나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김문수 후보님 존경하지만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번 후보다라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해가지고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폭행치사.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맞수 토론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수의 진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재명 민주정당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께 사과를 하고 호소를 하고 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께 사과하시는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시고, 제가 오히려 안철수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제가 탄핵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에 아마 같이 가표를 찍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장소에 또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네. 네. 네, 자, 후보 본인들이 선택한 상대와 1대1 맞수 토론이 있었는데, 자, 탄핵 책임론과 계엄을 놓고 유독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이 세 분의 감상평 점수 한마디씩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 지금 당 대변인이라 좀 점수를 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총평을 하자면 네.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경선에 임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주구장창 끌고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인들이 굳이 얘기 안 해도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계엄에 반대를 했고요. 네.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이미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그 입장을 인정을 하되 그 질문을 자체를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결정이 돼서 파면이 됐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일단락이 됐어요. 대통령을 다시 경선 가운데로 소환하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시대 정신이 지금 저는 통합과 성장, 관세 정책이라고 할 때 지금의 이재명 대표 입장은 성장과 통합을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기본소득을 얘기했던 분입니다. 성장보다는.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이 가장 중요한 것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가짜 성장이고 통합도 비명 행사로, 그리고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말처럼 통합적인 리더십과는 좀 멀거든요. 그렇다면 시대 정신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얘기했던 수많은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는 게 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상대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배신과 구구의 대결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저렇게 배신자 프레임, 또 언제까지 저렇게 구구주의자임을 자처할 건지, 심지어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치인으로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 토론을 보면서 참 정말 저 네 분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슨 공직을 마치 하사품처럼 표현한다든지, 또 아직도 탄핵의 강행을 건너지 못해서 저렇게 좌주지 이렇게 당황해하는 모습들, 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무튼 좀 보면서요, 이래 저래서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국민의힘 그 대선 토론이 더 재밌다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혹은 저 토론회지 토론 대회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도 상당히 품위 있게 격조 있게 할 수 있는데 뭐 생머리냐 이런 질문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재미난 또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뭐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저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된다는 데 기대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쭉 본 중에 인상적인 장면은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였다라고 이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계속 인간적인 이 배신 프레임을 쓰려 하는 그 장면이 한 군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전과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었어요. 최선우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그 토론 배틀, 네. 토론 대회 이런 거였다라면 전체적으로 봐서 한동훈 후보가 어떤 토론을 좀 주도한다든지 네. 공격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점수를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저 토론은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토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앞에서 이기고 뒤로 미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벌금형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끊임없이 386에 대해서, 그러니까 86세대에 대해서 각을 세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김문수, 물론 그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때문에 이제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어쩌면은 한동훈 후보는 전과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 당시는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벌금형, 전과 이렇게 나가면서 뭔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도 좀 없는 네. 것 같고 꼬투리 잡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끊임없이 이제 몇 번, 한 대여섯 번 정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네. 후배라 그러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도는 뻔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원칙의 입장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공직이 전리품도 아니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한다라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옳은 얘기에만 꼭 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넉넉함을 보여야 한다 이런 주문들이 많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네,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를 선택한 홍준표, 한동훈 후보의 맞짱 토론이 이제 3시간에 걸쳐서 계속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에 앞서서 이 어제 토론 보고 홍준표 후보가 또 한마디 했더군요. 이게 바로 그 부분이죠. 이제 벌금형 얘기했던 거 가지고 금도를 넘었다. 그러면서 깐족거림으로 세상을 경영할 수 없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건데요. 글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렇게 거친 공격은 또 홍준표 후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서 저런 얘기 자체가 자신의 평가에도 다시 다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저거는 이제 경쟁하는 후보에 대한 견제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난 그 미디어데이 때도 그렇고 지난 1차 경선 토론 때도 그렇고 지금 뭐랄까요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어요. 저 두 사람이 어떤 때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한 듯 했다가 또 어떤 때 보면 굉장히 거친 또 공격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뭔가 한동훈 후보가 약간씩 좀 기세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 3시간짜리 4시부터 3시간 동안 하는데 저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오늘 저 토론이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 있어서 굉장히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김기영 대변인 국민의힘 토론회를 쭉 보면서 느낀 건데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아직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나 거리나 그리고 개헌과 탄핵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정리가 좀 덜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까? 사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같은 경우는 여론이 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헌재 결정에서 받아들이는 면이 큽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탄핵에 대한 찬반의 어떤 논란이 5.5 대 4.5 아니면 6대 4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탄핵 헌재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경선과 본선에 임함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이 무자르듯 딱 될 수 있는 거는 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하고 탈당을 시킨다고 해서 민주당의 국민들이 그래 너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게 볼 리도 만무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본선에 있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논란이 조금 후순위로 가고 미래 담론이 조금 그걸 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도리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관계 뭔가 차별점이 부각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또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정강정책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사태 등의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정 간에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 이 사태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 대부분은 또 국민들이 인정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기용 대변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의 어제 정강정책 연설 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네.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얘기였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지지하고 나선 셈이에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열심히 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났고요. 헌재 결정에서 대통령의 파면에 이른 만큼 그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 민주당의 프레임이 지금 형사소송에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떤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에 있어서 과연 이 사단이 난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수평적 리더십이 당과 그리고 대통령 사이에 수평적 어떤 리더십이 만들어졌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어떤 반성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윤희숙 여의도 원장이 얘기했던 그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계엄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다. 너무나 혐오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우리 정치의 어떤 고름이 터진 결과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줄 탄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결론은 뭐냐면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어떤 지금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체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선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잘못을 반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이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계 정립에 나선 것 같은데 자, 이런 국민의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가부터 좀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엄을 그래서 잘했다는 것인지 뭐 잘못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탄핵은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 지금 지도부도 예를 들면 저렇게 지금 대선 후보를 열띠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의 지도부, 소위 비대위원장 등이 명확하게 이 타 후보와 단일화 없다라고 명쾌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또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도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선출된 후보가 단일화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겠죠. 근데 지도부마저도 이렇게 선을 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혼란이 가중돼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탄핵으로 인해서 어찌되건 대선을 치르게 됐으면 이 당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도부가 아무것도 지금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뭐 탄핵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저 지금 대선 후보 토론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무슨 국민의 삶과 이 관련이 있습니까? 이미 탄핵을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이미 탄핵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하는 게 대선 후보 토론의 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희숙 지금 원장의 이 정강정책 연설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사실상 이렇다 할 그냥 다양한 당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는 제가 보기엔 국민들 앞에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좀 없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